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 전주 대비 73.5% 하락하면 5포인트 하락하면서 3,12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각종 규제 이슈가 시장의 하락을 견인한 바 있는데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예상되고 또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든 가운데 박스권 등락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지표가 대거 발표되는데요. 내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에는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도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3.3%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인앱 결제가 반경쟁적이라는 미국의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시가총액 애플의 주가가 1위인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이 지난 8월의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크게 좀 약세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의 갈등 고조 여파로 국제유가는 73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대응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오늘 새롭게 민경철 전문위원이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새 전문위원과 함께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눌러오셔서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 목표 가격 도달했고요. 17% 챙겨갔습니다. HLB와 명신산업도 2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각각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 비트컴퓨터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이죠. 26.36% 챙겨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현재 마이너스 2.48%대 손실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두 자릿대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11% 그리고 12.5%대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손실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화공영이 마이너스 4%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 그리고 심택은 마이너스 3%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시죠. 네, 마지막 장은 현대건설 한 가지 종목 들어와 있는데 지난주에 이 손실을 조금 만회하면서 지금은 0%대 약 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이렇게 주식 시장 이야기들 좀 나눠보시고 이렇게 포트 종목 구성하는 방법들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인데 약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도 이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좀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추석이 명절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 앞두고 사실은 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작전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세워주시죠. 예.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한국 시장도 약세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선 동시만기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다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뭐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70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왔다가 69원 10전의 거래를 좀 마감을 해준 그런 모습들인데,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폭보다 지금 원화에 대한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원달러 같은 경우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만약에 1170원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정고점 돌파 시도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은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은 계속 좀 진행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매도에 대한 강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락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지난주 말미에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기아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요인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41선을 지지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상으로 저점 자리대죠. 3,100포인트죠. 코스피 지수로 3,1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3,05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선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점 자리대죠. 399포인트 자리대, 이 저점 자리대가 241선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하락 N장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380대에서 370포인트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측치인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일단 반등을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럼 어떤 섹터라든가 어떤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있으면 다시 어닝시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철강 쪽이라든가 전자재 쪽, 그다음에 항공 쪽, IT 쪽 이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부터 사들인다 이런 얘기들, 기사거리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고, 출시되기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가 기준으로 기준을 놓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KH바텍이라든가 파인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BH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템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세경하이테크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기사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BH라든가 템트로닉스 이런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BH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가는 10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 완료자들 같은 경우 이제 17일부터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니면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노랑풍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종목군들이죠.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모두투어예요. 여행주들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선반영이 좀 됐고 가격대중과 기간적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미래세 벤처 투자가 있습니다.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9,6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니까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3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3일간의 하락을 뒤로하고 마지막 요일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재우 전문위원께서 이 원달러 환율 지속적인 체크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환율 흐름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 5위 자리로 들어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98%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 보이고 있고 현재 주가는 40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 넘게 하락하면서 92만 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 카카오가 6위짜리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네요. 2.69%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완전히 좀 이탈되는 모습인데 현재 12만 6,500원까지 내려갔고 121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 지속적으로 받는 카카오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LG화학 1.7% 하락합니다. 현재 주가는 7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 SDI가 0.8%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74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예상대로 하락 출발합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인데 이 낙폭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111선까지 내려왔고요. 이번 주 예상이 3,000포인트 초반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각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수세가 오늘 장 후반까지 좀 유지가 돼야 할 텐데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거래소보다는 빨간불이 좀 많죠. 에코프로비엠과 HLB, 카카오게임즈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의 10조 원 수주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주가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2% 급등하면서 출발하며 네, 현재 40만 9,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 40만 원 선 굳히는 모습이고요. HLB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헬스케어와 제약 각각 0.9%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펄어비스, LNF, 시즌 세 가지 종목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게임주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양 종목 모두 등락률에서 상승도를 켜주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가 1.1%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82,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LNF 0.85%, 시즌은 0.4% 상승하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78,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됨의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첫 번째 주자는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4분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 하방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고요. 이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전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약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지금 보듯이 일본 시장은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면은 올해 신고가를 가고, 역사상 신고가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올해 신고가와 역사상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흔들릴 생각이 있으면 벌써 지금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선물을 보면 다 플러스 0.4%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일까지 이제 조금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개파락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침에 개파락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만 여기서 계속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들은 전날 빠졌던 부분들은 눌림목 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얘네들은 또다시 요만큼 빠졌다고 다시 들어주면서 바로 그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상관없이 무조건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뭐 더 혼자 떨어진다. 그러려면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5% 이상 박살이 나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이상 박살이 나오거나 자 중국 시장도요. 지금은 좀 중요한데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여기는 횡해요. 그리고 차트가 중국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서 모양이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월봉입니다. 일봉은 아니고. 일봉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규제액이 나오면서 박살을 냈는데 그거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바로 앞두고 있고 중국 시장도 1%만 올라가면 올해 신고가 가는 거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생각보다 시장이 안 빠지고 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증권사와 모든 전문가들과 모든 사람들은 추석 전에 못 넘어간다를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300은 못 넘어간다. 박스권이다. 대부분 다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급락한다는 얘기도 뭐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빠질 생각이면 미국 시장이 5% 이상 박살이 나야 되고 일본과 중국 시장이 5% 이상 박살이 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겁내면서 급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5% 이상 박살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가 저점이 깨져서 안 좋을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때서는 뭐 현금화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괜히 여기서 지레 겁먹고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막 혼자 안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는 이런 저점 자리에서 굳이 일본 시장 신고점 가고 중국 시장 신고점으로 넘어가서 좋은 얘기 나오고 추석 이후에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게 더 상실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서는 매매 대응을 계속하는 건 좋지만 지레 겁먹고 먼저 여러분들이 선대응해서 손절하거나 그런 대응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응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정말 빠질 것 같아서 겁이 난다면 중국과 일본과 미국, 유럽이 5% 이상 박살이 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현금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추석 전에서는 박스권입니다. 저도 박스권을 얘기를 해요. 돌파한다고 저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근데 이게 또 의외로 모든 증권사 모든 어느 채널에서든 다 이거를 못 간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항상 시장은 뒤통수를 잘 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서 돌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에서는 워낙 빠졌고 이 빠진 자리에서는 3,200, 3,300 이번 주 추석에서는 그래도 들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들어주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종목들 매매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저항권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나둘 매매 대응하면서 추석 전에서는 뭐 현금화 대응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급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해외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1%만 올라가면 올해 신고가 달성을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추석 전에서는 그냥 박스권이고 그렇게 재미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좀 되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대응으로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건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현대건설. 자, 건설주들, 전일 건설주, 철강주들 그래도 반등이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현대건설. 최근에 시장 8월 20일까지 대부분 다 빠지고 나서 8월 20일 날 빠졌던 부분들은 다 들어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웅주 쪽에서 개별주들도 지금 8월 20일 날 전에, 그러니까 8월 초죠. 8월 초에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한 개별주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대웅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8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해줬고 올해 고점 근처에 갔다라는 얘기는 얘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약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추석 전이고요. 그렇죠? 연휴 전이고 박스권장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돌파한다는 생각은 가능성이 좀 적으니 적당히 55,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서는 매매 대응으로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전일까지 이제 뭐 GS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호재들이 정부에서 내놓는 호재들이 있죠. 뭐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와주고 있고 그 대통령 선거 이제 내년 앞두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죠 다. 막상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빠질 수 있어요. 막상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아직도 몇 개월 더 남았죠. 한 5개월에서 많게는 뭐 8개월, 9개월 이미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들의 틀에서는 건설주 저는 좋다고 봅니다. 쭉 빠져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아까 이제 중국 차트 월봉상하고 비슷한데 바닥에서 기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제 정배열 패턴이라서 저는 건설주도 장기적으로 좋게 봐요. 하지만 추석 전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자리로 GS건설도 밑으로 밀릴 수 있고 현대건설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추석 전까지는 들어주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들어주면 55,000원, 58,000원째 들어주면 한번 파시는 게 낫고 추석 전에서는. 추석 전에 근데 안 올라간다. 계속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5만원째 내려간다. 냅두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유,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현대건설할 때는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주성엔지ren에 대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주성엔지ren 제가 작년에서 후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또 올해 12월 달에도 주성엔지ren 추천을 했고 올해 12월 달 기준으로 벌써 100% 수익률을 넘겼고요. 후성도 작년에 추천하고 올해 추천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줬죠. 작년 기준으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200%대 수익이었는데 지금 300 거의 19%, 그러니까 320%죠 거의. 그냥 보름 만에 120%가 더 올라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면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2배, 3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주성엔지ren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지금은 잠깐 쉬는 자리예요. 쉬는 자리라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과정이 이게 1년치예요. 이게 1년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1년이 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을 두고 박스권을 두고 그러니까 1년, 2년이 걸리든 어쨌든 1년만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면 다음 달 혹은 뭐 내년 초에 어떻게 되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을 할 패턴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차트를 봐서는 들어주게 되면 걸리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추석 전이고요.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미국 시장이 전날까지 밀렸기 때문에 오늘 물론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좋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났더니 미국 시장이 2% 이상 폭등이 돼 있다. 그러면야 뭐 얘가 또 14,000원까지 기어 올라가고 그러겠지만 아직 그런 게 이제 나온 게 아니고 하니까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이거는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실 거면 관망이 났고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가다 또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14,000원 저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서부터 저항대로 올라와 있는 자리라서 이거는 접근보다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밀까지 이제 얘도 반등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이유가 최근에 KCC하고 OCI하고 애들이 잘 움직이죠. 이게 다 뭡니까? 얘네들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조성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 과거의 대표적인 태양광 섹터에 강하게 움직였던 주도주였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2025년도까지 정부에서 국내 태양광 풍력 설비를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8월 25일인가요? 기후변화 대응 기금 신설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한 6조 7천억인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거에 따른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아니어도 탄소에 대한 태양광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콜버블폰 관련주, OLED 장비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8박미인이에요.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는데 현재 주가의 차트의 모양으로 봐서는 13,000원에서 14,000원에서 저항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관망을 얘기하는 거지만 섹터와 전망은 좋아요. 왜냐하면 제트폴드, 폴립, 아직 OLED 장비주 아직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확대가 되면 확대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걸릴 수 있다. 박스권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그걸 가지고 대응하시면서 관망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그런 증시 상황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모센스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지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카의 부품 공급망에 국내 아이폰 부품 업체들이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카가 과연 어느 회사와 협력 계약을 맺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카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할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과 함께 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아모센스는 차세대 전장 및 사물 인터넷에 대한 종합 솔루션 업체라고 하고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 특히 이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종목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힘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급등 출발했고요. 현재는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아모센스 지난주 금요일 양봉 길게 그리고 있죠. 8월 중순 13,350원부터 24,000원 딱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근접한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양봉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3,200원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PJ메탈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로 불리는 PJ메탈, 지난 10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한 종목입니다. PJ메탈 알루미늄 탈산재와 빌렛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알루미늄이 지금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고 있고 또 알루미늄에 대한 이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한 바가 있죠. 여러 가지 알루미늄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너무나 살아있고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까지 시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PJ메탈이 뒤따라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개장 전에 좀 살펴봤었는데 벌써 22%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7,8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PJ메탈 정말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8월 말 3,510원대부터 오늘 7,82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좀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PJ메탈에 대한 주가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우상향 곡선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관심 종목으로 좀 설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가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이 지난 6일 일본 애플의 앱스토어에 게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쿠키런이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했던 소식인데 서비스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바로 이틀 뒤에는 1위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이 데브시스터즈가 일본의 이런 열풍을 좀 알고 나서 일본 성우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현지화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노를 젓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시장까지 공략에 성공한 데브시스터즈 현재 주가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데브시스터즈도 64,500원에서 106,400원까지 데브시스터즈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좀 길게 받은 모양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8월 말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106,400원까지 최고 터치했다가 지금도 이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자로는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상한가를 매일 꿈꾸는데요. 참 어렵죠, 네네네. 그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소개 네. 말씀하고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요약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점 매수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함중바닥, 즉 이제 저평가 감에도 박앤세일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박앤세일이 끝나서 정상가로 회귀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꾸준하게 평균 큰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는 싸게 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미친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만 저가 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생은 우주와도 같고 주식시장도 우주와도 같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망망대해가 우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방향성과 함께 이제 거래 진행하시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우리 매일 매주 매년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특화된 부분을 요약하면 저점 매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 밑으로 하회한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줄이 아니라 우리 돈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서 추천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부터 함께 좀 잘 이어나가 보면 인연을 이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전문위원이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아침을 또 담당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돈줄을 내드리겠다라고 이 포부를 밝혀주신 만큼 이 망망대해 같은 주식 시장에서 한 표의 뭔가 랜드마크 같은 그런 전문위원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추석 마지막 전주인 만큼 시장에서 관망세 그리고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동반 매도가 좀 나오면서 거래소보다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또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말부터 계속해서 2,900에서 3,300포인트 구간을 계속해서 횡보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는 3,000포인트 부근까지 빠졌을 때 혹은 2,900포인트 부근까지 빠졌을 때 그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관심 가져보는 형태로 좀 매매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 3,100포인트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3,050, 3,000포인트 부근 혹은 그 밑으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3,200, 3,300포인트까지만 가기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빠지고요. 이번에 핀테크 규제하면서 대형 IT 기업 네이버, 카카오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력 그런 전과가 주식시장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보고 미래에도 우리는 코스피 지수 2,900, 3,000, 3,050포인트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 뭐 지수가 상승했을 때 3,200에서 3,300포인트 구간에서는 일단은 수익 중인 종목들의 수익을 챙기고 일부 종목들 초기 손절선 이탈할 때 여러분들 뭐 기준에 맞춰서 잘 좀 대응해 나가시는 좀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증시 상승을 견인할 만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저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0월 10일 민주당 경선과 11월 5일 국민의당 경선까지 좀 정치 테마주의 그런 상승 순환 슈팅이 좀 지속이 될 장세를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대선을 앞두고 경선 기간에 나오게 될 이슈들은 경제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그리고 정책 외교 관련된 그런 각 후보의 그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슈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후로 각 정당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결과,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당 당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이슈들을 또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을 챙겨 들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시그널부터 마지막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이버라는 기업이 매출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매출이 약 50% 정도가 발생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금융당국의 이제 핀테크, 빅테크 규제를 받게 된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정정하였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매출 비중은 약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 쇼핑하실 때 이용하시는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22%, 그리고 앞으로 우리 콘텐츠 사업 영역, 웹툰, 웹소설, 스노우, 제페토, VR, AR,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영역이 매출 비중이 약 8%, 그리고 증권가에서 앞으로 가장 유망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 영역이 약 5%를 차지하는데요. 기존에 우리 핀테크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의 그런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단순 광고 대행에서 판매 중개로 위법 소지를 금융당국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는 이미 그런 규제가 떨어졌고, 우리 핀테크 사업 부분에 대한 규제가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매출 비중의 약 14% 정도로 좀 미비한 매출 비중에 조금 적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일봉상의 추세 하단 영역대 36만 원에서 38만 원 구간에서는 우리 놀림목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이버의 성장 동력이 유효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크게 성장할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리는 우리 콘텐츠와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신사업으로 앞으로 네이버의 신사업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선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핀테크 규제로 중장기 성장 동력이 좀 훼손되어 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36만 원, 38만 원 구간까지 조정 시 저가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바로 챙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SM 종목에 대해서 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SM 종목은 먼저 매도 의견 그리고 관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음원 매니지먼트 공연 영상 콘텐츠 매출이 90% 정도에 해당하고 광고 매출이 약 10%에 해당하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슈퍼주니어, FS, 샤이니 등등등 유명 이제 연예 기획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과거 주가 16,000원, 3만 원 대비해서 75,000원까지 주가가 2.5배, 4.5배 폭발한 좀 상승 이력이 있는데요. 자,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주가가 폭발한 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SM의 최대 주주로 좀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네, 이런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이미 주가가 좀 과매도 정정했습니다. 과매수 구간까지 좀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저는 이제 57,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4만 원 구간까지 조정의 폭이 또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고 매도 그리고 주요 지지선 57,000원 이탈 시 좀 매도 의견, 관망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SM은 57,000원 선까지 좀 지켜보시고 관망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전략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김성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 좀 안 좋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 시장은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종목들, 그런 우려들이 좀 더 커질 전망인데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주실 건가요? 네, 오늘 종목은요, 일단은 맥스로텍하고 그리고 로브스타 그리고 호롱인더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맥스로텍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맥스로텍은 지금 현재 정리매매 중이죠. 우선 정리매매를 시장분들께 매매 시그널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종목은 언제든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항상 유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맥스로텍은 정리매매 이전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영역이므로 진입을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은 금한다는 점 미리 인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맥스로텍은 발행한 전자음에 12억 7,4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서 올해 5월 3일 날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요.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서 정리매매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만기도래어음의 1차 부도는 올해 4월 30일 날 발생을 했고 해당 어음에 대한 이 결제를 5월 3일까지 진행하지 못해서 거래은행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9월 7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9월 15일까지고요. 정리매매 기간의 거래 방식은 이제 가격 제한폭 없이 9시부터 장 마감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시간의 매매 거래도 30분 단위로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서 자금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는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우선 경북 성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자산의 토지 간편가액이 167억 원에 달함에도 지금 현재 12억 7천만 원이 없어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매매 이후에 이제 비상장으로 있다가 재상장되는 그런 절차의 가능성도 충분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맥스로텍은 겐트리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 엔진 부품이나 금속 3D 컴퓨터 출력 등의 특수 목적용으로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선 겐트리 로봇은 맥스로텍과 그리고 일본의 지켄 두 회사만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황적으로는 상당분 메리트가 있는데 정리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현재 법원에서 M&A를 허락을 해서 현재 매각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는 내용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일전에 정리매매 이후에 거래 재개가 됐던 그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일전에 간만의 경우도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9월 26일 날에 이제 7일간의 거래 정지 이후에 정리매매 이후 10월 5일 날 상장 폐지 절차가 좀 보류가 됐고요. 다음에 1월 15일 날에 감사 의견 적정 공시가 뜨면서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THQ로 사명을 변경을 해서 맥스로텍도 정리매매 가격으로 다운시켜서 바닥에서 물량 받고 상장 폐지 절차가 보류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리매매가 끝나고 상장 폐지 처리 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상장을 위한 단기 투자의 방향성도 있습니다. 흔히 주식이 이 상장 폐지 구간에서는 휴지 조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상장을 하게 되면 그 휴지 조각이 다시 잭팟이 터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극히 일부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재상장까지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한 20년 넘게 소요가 됩니다. 긴 투자 관점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만도나 아진산업이나 TK케미칼, 오리엔트전자 그리고 DKT, 파워넷 등이 모두 2000년 초반에는 상장 폐지 이후에 재상장된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스펙제로 붙여서 우회 상장하는 경우 케이스도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정리매매 이후에 800원에서 95원까지 조정 후에 금요일 날에 18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현재 150원 선에서 지금 마이너스 80% 구간에서 이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외 거래 또는 5년 뒤에 주가 재상장을 좀 가능성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시간 투자의 관점으로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의 신규 매매는 금지고요. 초보자분들은 관심 있게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용으로 적합하니까 정리 매매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로봇스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LG전자 점찍은 미래 먹거리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로봇스타의 재무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은 영업손실 15억 약 1,000만 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손실폭 대비해서 9억 원 정도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적자가 좀 늘어난 거죠. 현재 재무적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모멘텀입니다. 현재 LG전자에서 지지부진하던 휴대폰 사업부를 접고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구광무 회장이 취업을 하자마자 삼자 배당 유증을 통해서 로봇스타 지분율을 30%가량 취득을 하면서 경영권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당시 주당 발행 가액이 27,000원 선인데 지금 현재 그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죠. 로봇스타 인수에만 약 총 800억가량의 자금을 썼고요. 로봇스타는 엄연히 말하면은 이제 LG에서 떨어져 나간 종업원 지주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LG 탄전에 로봇 사업부가 모태였고 1990년대에 이제 LG 현재 로봇 사업부로부터 포트폴리오 중 하나였지만은 IMF로 인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좀 위기를 맞이했던 거죠. 지분 인수는 이제 협력사를 넘어서 계열사로 편입을 해서 LG에서 사업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구광무 회장의 구상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단순히 로봇스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그룹 전체의 사업 방향성,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향후 LG전자의 주력 사업은 생활가전이라든가, 만약 TV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장산업 등으로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TV나 생활가전, 특히나 생활가전 쪽에서 이 로봇 기술이 좀 굉장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구광무 회장의 취임 이후에 LG전자를 포함을 해서 LG의 모든 주요 자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구광무 회장이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 일환이 로봇스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스타의 현 주가는 24,000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단기 조정 구간은 2만 원 선까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큰 관점에서는 전고 라인이었던 45,000원 선도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인더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우선주. 자, 우선주는요, 말 그대로 이제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이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변동성이 보통주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코오롱 인더우는 코오롱 인더 우선주를 뜻하는 것이겠죠. 코오롱 인더는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막 국산화를 성공한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브레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원하는 물질만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막아내는 여과막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는 이제 수분 제어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 수분 제어가 안 되고 높을 경우에는 이제 액적이 발생을 하면서 유로를 폐쇄시키는 플러딩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상대 습도가 좀 높을 경우에는 전극의 습도가 간소하면서 전해질 막이 건조되어서 이온 및 전자 이동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드라이 아웃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코오롱 인더가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기술 자체는 기체 수분 전달 능력 부분에서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간에는 이제 미국의 3M 기업에서 전부 수입을 했던 부분을 2020년에 코오롱 인더가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수소차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현재 멤브레인 기술을 중심으로 30년 동안 개발을 지속을 해왔고요. 바닥 3만 원 대비해서 94,900원까지 거의 한 300% 상승을 했지만 주가 수준은 2022년도 8월 16배 수준으로 수소 관련주 평균 50배 대비해서 약 3분의 1가량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방향성은 중기적 관점으로는 2011년도 최고점인 14만 원 선도 저는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살펴드렸는데요. 자, 맥스로텍 정리매매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로보스타, 알프로 이 미래 먹거리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롱인더 수소차 관련된 이 멤브레인 관련된 국내 유일한 기업, 국내 국산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 이 세 종목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맥스로텍이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시세가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의 이 모멘텀에 따라서 추세가 나올 만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고요. 코오롱 인더 우선주에 대해서도 주가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추석 전에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승 전환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